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학종이냐 수능이냐 또는 뭐 수시냐 정시냐 뭐 이런 논쟁이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진보도 수시 또는 학종을 옹호했고요. 예. 보수도 수시 또는 학종을 옹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조 장관 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공연하게 수능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다.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내신으로만 뽑자. 대표적인 수능 반대론자고요. 아니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선호하는 분이죠. 내신 더하기 비교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대입 공론화와 함께 이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보수 교육감들도 다 학종 지지하고 정시 즉 수능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논쟁 또는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니고요. 예. 엘리트와 대중 간의 논쟁입니다. 엘리트하고 대중 사이에 엄청난 인식과 간격이 생긴 거예요. 엘리트라면 장관. 그러니까 진보 엘리트든 보수 엘리트든 다 학종을 옹호한 겁니다. 엘리트들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뽑는 게 좋은 예, 거야. 예. 근데 대중들은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부모 노릇하기 더 힘들어. 대중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하는 얘기 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종 경기가 10종 경기로 늘었으니까 일단 더 버겁고 예. 그 10종 경기로 늘어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반칙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공정 불공정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반칙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 소논문이라는 걸 반영하는데 누가 대필해 준대. 300만 원 내면 된대. 내 옆에 짝꿍이 이걸 쓰고 있네.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야, 자기소개서 누가 다 봐주고 대필해 준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네. 그걸 대중은 체감하는데 엘리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진보 엘리트든 보수 엘리트든. 그래서 대중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담이 크고 반칙이 많이 일어나니까. 반칙을 자기도 해요. 자기도 하지만 이건 아닌 이 것 같아. 제도를 저주합니다. 근데 제도의 취지 자체는 예를 들면 하나의 잣대로만 쭉 어차피 평가는 필요한 거니까 평가는 필요한데 하나의 줄서기로 뽑는 것보다는 다양한 줄서기로 뽑는 것 자체가 교육적 효과는 훨씬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수능이나 뭐 아예 내신이든 하나의 점수로 올인하는 것보다 나는 책을 좋아해.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나는 뭐 운동을 잘해. 뭐 본인의 특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어나면 그래도 그게 교육적 효과는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적 효과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 빼먹은 개념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경쟁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지만 과연 경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경쟁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경쟁이라는 것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장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장, 전기장, 물리학에서 중력장. 장이라는 건 어떤 공간인데 예를 들어 자기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공간에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세면은 자성을 더 강하게 띄어요. 더 강하게 운동하고 막 그렇습니다. 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 경쟁을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대학 간 격차라고 보는데, 대학에서 이제 작년에 제가 작년에 와서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학생 1인당 얼마의 돈을 1인당 쓰느냐, 투입하느냐, 학생이 내는 등록금 말고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드디어 5천만 원대가 됐습니다. 나랐던 5천만 원이 학생 1인당 서울대 투여된다. 학생 1인당 1년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연세대가 되면 이게 3천만 원대가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성균관대가 되면 2천만 원대가 됩니다. 중앙대가 되면 1천만 원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서열입니다. 즉 재정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재정 격차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교육의 질이 달라지니까 어느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인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 대학 가면 우수한 교수도 많고 교수대 학생 비율도 더 좋고, 좀 우리가 교사대 학생 비율 많이 얘기하는데 대학도 똑같아요. 교수대 학생 비율이 낮은 게 더 좋은 대학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실험 실습비도 많이 쓰더라.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의 장이 형성됩니다. 어느 대학 가야 되는, 어느 대학 가면 좋은지가 뻔히 보여요.
그럼 한 줄로 줄을 세우든 여러 줄로 줄을 세우든 수능으로 뽑든 내신으로 뽑든 비교과로 뽑든 그 강력한 경쟁의 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금속이 다 자기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듯이 수능도 경쟁의 수단이 되고 내신도 경쟁의 수단이 되고 비교과도 경쟁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뽑는 게 교육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게 되는 것은 경쟁이라는 요소인 겁니다. 어차피 그것 때문에 문은 좁고 그래서 결국 5종 경기 할 것을 10종 경기 하게 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그런 일이 나타난다.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서열화가 문제네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죠. 근데 기술적인 요인도 작용하긴 합니다. 저는 이걸 감각적으로 구조적 요인이 7이고 기술적 요인이 3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8대 2일 수도 있고 7대 3일 수도 있는데 구조적 요인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기술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기술적 요인 중에 지금까지 제가 주로 복합성만 설명드렸는데 네. 난이도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한 거죠. 똑같은 시험인데 엄청 어렵게 내. 그럼 야 이거 내가 좀 좋은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 다녀야겠는데. 학원 다니지. 예. 야 학교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EBS 과외도 강의만으로 받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과외 받아야지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예. 이게 좀 쉬워지면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구조적 요인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분명하다는 준다. 것입니다.